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4월 아기 울음소리 19개월 만에 늘었다. 이제 이런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이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은요,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탁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증가세 타고 출생아 수가 1만 9,049명. 자, 이런 것은 혼인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혼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출산, 주택 등등 이 장려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4월의 축복,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 전국 혼인 1년 전보다 25% 급증. 대전 44, 대구 38, 울산 34%. 통계청에서는 정부, 지자체 지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1년 7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이런 좋은 뉴스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 연체율,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고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2년 새 3배나 껑충 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크게 상승,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취약 차주 연체율은 10%가 넘어섰다.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 21개월 사이에 3배나 뛰어올랐다. 무너지는 동네 사장님들. 자영업자 올 1분기 말 1.52% 껑충.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취약 차주 비중 12.7%. 일반 가계의 2배다. 가파른 연체율 상승 속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은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곳의 빚이 우리나라 GDP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부채의 늪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한국은행 보고서, 작년 민간 부문 빚이 급증했다. 선진국은 줄어드는데 한국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연체율 빨간불,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한국과 선진국 평균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윗부분에 있는 것이 선진국 평균이고 밑에가 한국, 자료는 한국은행,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비교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가계, 기업, 정부 이 빚에 대해서 좀 더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중점적인 뉴스는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작심을 하고 이 기사를 기획성으로 실었습니다. 국회가 부끄럽다. 정청래의 입, 법사위원장 정청래. 지지층을 의식한 듯 브레이크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정청래라는 사람.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
6월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때 한 발언 같이 보시죠. 이종섭 전 국방장관 증인에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앉아있는 건가?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증인에게는 귀신 잡는 해병이 부하 잡는 해병이 됐어. 토달지 말고 사과해. 천공은 알고 있나? 이런 말을 했네요.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마라. 이런 말도 했네요. 이 정청래의 입 과거 발언은 뭐가 있느냐? 명박박명. 이명박 대통령의 단명을 기원한다는 취지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박박명. 그 다음 종북 좌파를 비판한 전원책 변호사를 겨냥해서는 머리가 빈 새끼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이런 말까지 했네요. 머리가 빈 자식들이, 머리가 빈 새끼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이게 뭔 말일까요? XX.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모녀를 겨냥해서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친다. 이런 말도 했네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그쪽은 이찌기니까. 2024년 3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 제안을 하자 그것을 비꼬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2분간 말할 기회를 주겠다. 이찌기니까. 추경호 초등학생처럼 이러지 마라. 이런 말도 했네요. 그래서 국회가 부끄럽다. 정청래의 입. 중간 제목 볼까요? 특검 입법청문회 진행 논란에 대해서 여당은 정청래 위원장 윤리위원회에 제소. 정청래 본인은 사과 안 하면 뜨거운 맛 볼 것이다. 한번 붙어보자. 철퇴 가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뭐 할 것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 본 모습입니다. 민낯입니다. 야당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을 때 정성호 의원 예의를 좀 차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이 정도로 이 얘기를 한다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아마 정청래에 대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여당 정청래 윤리위원회 제소. 정청래 본인은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실까요? 평양에서 쏜 북한 미사일이 서울 항공에서도 이렇게 포착이 된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처음 보실 겁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어제 아침 서울 관악산 국기봉 인근에서 바라본 하늘에 미사일 자취로 추정되는 항적운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발사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 250km 정도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악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 항적운 이게 관측이 됐습니다. 이게 원산 앞바다 동해 쪽으로 향하지 않고 남쪽 서울 수도권 쪽으로 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290발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대북
화력 시위를 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장쾌합니다. 해병대가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해상 실사격 훈련 왼쪽 천무 다연장 로켓, 또 연평도 포병 해병대 포사격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포사격 훈련하고 있습니다. 족쇄 풀린 해상사격 7년 만에 불 뿜었다. 이거는요, 스파이크 미사일입니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동시에 북한의 해안포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이게 이스라엘제입니다. 30km 날아갑니다. 명중률이 뭐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이 지금 차량에서, 군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스파이크 미사일, 북한의 해안포에 있는 북한 병사들, 이걸 보면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자, 이 미사일 보십시오.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사진, 속이 뻥 뚫린다는 우리 독자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서북 도서 일대에서 해상 포사격 훈련을 했는데 연평도에서 K9 전차에서 쏘아 올리는 K9 사격 훈련 장면입니다. 보시죠. 든든하고 장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 군 차량에서 발사해가지고 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북한 쪽에 있는 해안포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어제 그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야당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시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내가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규홍, 넉 달 넘게 갈 줄은 예상 못했다. 야당, 이천공 때문이냐? 의혹 제기. 천공 얘기를 늘 야당은 꺼냅니다. 천공, 그 말을 여기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2,000명, 2천공, 의협회장, 대국민 사과 의향 묻자 의료 시스템 손댄 공무원 탓이다, 이러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일면에 톱으로 썼습니다.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 수도권 빈집 쓰나미 온다. 저출생 고령화의 그늘. 2040년부터 가구수 감소세 전환. 수도권 서울도 빈집 늘어날 전망. 폐가 생기면 주변 번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4,600억 정부 보증, 미분양 늪에 빠졌다. 대구 999가구 단지 분양 실적이 제로. 주택금융공사 대출액 90% 보증, 대출은행 등은 돈 떼일 걱정 없어.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이런 현상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 이렇게 엄청난 그 경쟁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서울 극히 일부분, 강남 지역 극히 일부분, 여기를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자살 전염병 신음하는 한국. 작년에 3만 명이 삶 포기 시도. 11%는 2차례 이상 자살 시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만 명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살 전염병에 신음하는 한국. 작년에 3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었네요. 제자에게 안아주고 싶다 나의 여신님이란 편지를 보낸 교총 회장. 10년 전 고교 교사로 재직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교원들이 사퇴하라. 홈피의 비난글.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 박정현 44살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안아주고 싶다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사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 부원여중 국어교사인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됐고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이런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불거진 건 언제냐?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A 학생에게 보낸 애정 편지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정청래의 입. 국회가 부끄럽다. 오늘 조선일보가 작심을 하고 이 비판의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요. 오늘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띈 기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